리더가 된다는 거 모두 다 꿈꾸시는 일일 것 같고, 더 나아가 저희는 또 뛰어난 리더, 또 능력 있는 리더, 또 슈퍼 리더, 이렇게 멋진 리더가 되는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니시티 사업은 얼마나 내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이제 성장이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태어날 것 같잖아요, 리더가. 물론, 처음부터 좀 갖춰지신 모습을 가지신 뭐 좋은 리더가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이 매력적이고 또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걸 배움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우리는 모두,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다 좋은 리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메가월드에서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 노력해 가시다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좋은 리더로 탈바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리더인지 제가 여러 가지, 한 12가지 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도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무리 많은 멤버십을 구축하고, 또 갑자기 좋은 분들이 생겨서 많은 걸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켜져 나가려 한다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도덕성이다. 윤리강령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과 직결된 거죠. 예시를 좀 제가 좀 들어드리면, 이게 실제 제 산하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기업을 그래도 좀 중소기업 정도 운영하시는 이제 회장님이셨는데, 처음에 제가 안내할 때는 제품을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아주 초기 사업자셔서,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안내를 드렸던 이제 기억이 나고, 당연히 명함도 그때 드렸고, 그 후로는 이제 그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후속하고 관리를 해 나가셨죠. 그래서 꾸준하게 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토십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C세트 내려서 드시는 거 말고 매달 드시는 타겟 제품들을 매달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주문해서 구매해서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하는 분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상관없이 딱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기준이. 그러면 내가 어느 일정 제품을 꾸준하게 먹으면 이제 받게 되는 수당이 생기겠죠. 본인이 본인 점수 넘어도 저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400원이라는 돈이 매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제품을 먹었는데. 연락이 어디 갔냐? 저한테 오셨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400원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커스가 뭡니까? 400원이에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위에 그 사장님이 직급을 가시던 중이었고 이 해당 점수를 어디다 쓴 거예요? 주문해드리면서 다른데 쓴 거죠. 다른데 쓴 거예요. 이분에게 400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행위를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좀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점수들이 필요해서 회장님 제가 좀 쓰고 다음에 좀 드릴게요. 이런 과정이 그런 거 없이 400원 때문에 사실 들킨 거죠. 양심을 파는 일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좀 좋아지시는 과정에 이제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려 하고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아주 작은 일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양심을 지켜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무도 누가 보지 않지만 정말 양심을 지켜가며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자를 좀 놓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생각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모든 사업자의 권익이고 내가 그걸 해야 한다? 양심이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직급을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롱런 할까요? 그런 DNA는 이게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양심을 파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유인행위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뭐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걸 조장하고 그쵸 여기가 좋다는 걸 또 표시를 내시고 또 유인행위를 하시고 이건 어떤 일인가요? 양심을 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일단 아웃이에요. 좋은 리더가 아니셔요.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 어느 사업의 힘든 과정에 조금 이렇게 유혹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나는 좋은 리더기 때문에 양심 있는 리더기 때문에 이제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업을 뭐 길지 않지만 좀 빠르게 결과를 내기도
해오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만나보면 또 좀 낯이 두껍다 그러죠? 이게, 저런 말을, 이렇게 말을 꺼내기는 좀 민망한데, 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저는 좀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 나중에 보면, 예, 이런 좀 양심과 신뢰가 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 저의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전에 이제 외국 생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난 부분이, 그 독일은 가면은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장이 차단기도 없고, 예, 일본처럼 이렇게 뭐 바퀴에 뭐가 올라오는 것도 없고 아무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동전 넣는 계산 그거 동전 그냥 넣는 것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저걸 사람들이 과연 다 할까? 모든 사람이 지키더라고요. 이 준법 정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런 제재를 가할 필요 자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메가월드 식구 어디 그러니까 박미주 대표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메가월드인답게 저희가 이 도덕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큰 좋은 분들이 나타나셨을 때 지켜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실력보다 우선하는 건 도덕성입니다. 실력보다 우선하는 건 도덕성이지만 모든 사람은 실력 있는 분에게 안내받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좋은 리더의 기본 자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없는 경우 굉장히 깝깝해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좋다고 사람이. 사람만 좋아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 프로다워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움직이는 회사이고, 그럼 제품에 대한 부분, 그쵸? 뭐 컨셉이라 하죠. 제품 컨셉, 호전 반응 등등. 프로에게 안내받고 싶지, 그냥 대충 하는 분에게 안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어느 한 루트를 통해서도 녹화본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원데이 세미나, 뭐 기타 등등 제품 강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죠. 공부를 하시고, 필드에 또 뛰어봐야 이제 다양한 호전 사례에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다운 모습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은 좋은 리더의 또 덕목이죠. 그게 되려면 후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뎁스를 키워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일을 좀 해보면 실제 성격이 되게 좋고 사람이 좋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 처음엔 좋아요. 처음에는 그 스폰서가 좋아요. 가면 즐겁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막 사랑을 주시고, 좋아요. 근데 사업을 후원받고 진행하는데 이게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 죄송한데 저는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스폰서가 갔을 때 창업이 나와야 하고 무조건 이 사람이 100%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후원을 요청했을 때 긍정적인 좋은 결과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구나를 인지를 스폰서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 파트너들이 후원 요청을 하지 않겠죠. 이것도 돌이켜볼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좀 갖추셔야 될 것 같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점차 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해 나가시면서 쌓아가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해 나가시면 되겠다. 실력이 참 중요하다. 배움의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은 분들은요, 성장할 수가 없고, 어느 성공한 모든 분들을 보셔도 뭐가 있습니까? 멘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을 워낙 많이 보는 사람이고, 유니시티에서 좀 읽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해력, 언어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언어를 쓰는 부분, 이게 사실은 오랜 기간의 축적이죠. 근데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박미주 대표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멘토가 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분명히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또 읽어보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 정확한 멘토가 없는 사람은 더 큰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리더십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가월드에서는 박미주 대표님은 사실은 뭐 네트워크의 신 아닌가요? 내신? 막 이렇게.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저희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모를 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제 9년 차 진행을 하고 있지만 처음 받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같은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주려고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려고 그거를
이게 느껴오면서 사업을 하죠. 따를 만한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멋진 멘토를 갖고 계시고 또 비즈니스 스포너님들 계시죠? 또 대표님들 계시죠? 그분들을 멘토로 삼고 복제해 나가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잘 따르거든요. 잘 따라서 하다가 이제 직급을 점점 가시게 되면 이게 변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변심. 이게 마음이 변하면 변화는 참 좋은 일이죠. 멋진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변심을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최소 해당 직급은 가셔야죠. 저희가 그쵸? 글로벌 앰베서더는 가셔야죠.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건 글로벌 앰베서더, 뭐 로얄 크라운 이 정도를 가실 수 있는 분은요. 겸손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급을 왔을 때도 나의 멘토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그 라인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계보,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 왜? 제가 이 사업이 처음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고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 또 유니티 마케팅을 조금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스폰서가 좀 중요하구나 결과 낸 사람 좀 중요하구나 내 위에는 누군데 이게 좀 제가 궁금했다고요. 근데 조사를 딱 하니까 저는 그때 아무것도 직급이 없을 때죠. 근데 이제 제 위로 보니까 박정호, 그때는 그 다이아몬드는 아니, 루비셨어요. 박정호 스폰서님, 그 다음에 박옥선 대표님, 박미주 대표님,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문이 되게 좋구나. 근데 제가 직급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자랑했다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난 거를 자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자랑을 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좀 오면요. 이렇게 박혀것에도 아니고 알을 깨요, 갑자기. 신화를 막 써. 나로부터 시작. 100년 된 가문이 좋습니까? 이제 만들어진 가문이 좋.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멘토를 정확히 삼는 것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많이 성장할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도전의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이제 대표가 스폰서가 보니까 뭐 직급 도전도 안 할 것 같고, 나를 소개한 그 스폰서 분이 뭐 별로 이렇게 도전 의식이 없고, 그런 곳에 인생을 걸고 싶진 않죠. 음. 근데 이거는 개인의 굉장한 성장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룹과 조직을 이끄는 거에 대한 중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성공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한 사파이어 올 때까지는 제가 저의 결과를 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파이어가 지나면서 보니 이제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게 제가 한 번씩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사파이어 되고 출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출산하고 이제 코로나 때 아이를 또 낳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쉼이 조금 필요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주력 라인에 이제 김효진 사장님 계시는데, 김효진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파이어, 그때 PD였습니다. 사파이어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파이어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사장님, 이거 사파이어 가야죠. 이러니까 저한테 뭐라 했냐면, 스폰서님이 사파이어인데 제가 어떻게 똑같이 사파이어가 돼요? 그 스폰서님 루비 갈 때 뭐 제가 가든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이 내가 그 다음을 또 해나가는 노력과 도전의식이 없으면 누군가를 더 성장시키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으면서 루비를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애 낳고 저희가 이제 줌으로 하니까 그때 보면 뭐 제가 뭐 되게 팅팅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뭐 루비라는 것을 또 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나의 성공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두바이 여행 많은 분들 가시라고 7월까지 한 달 추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뜰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본인이 이 매니저를 찍은 거예요. 저번 달에. 자, 그러면 4월, 5월, 6월에 골드 디렉터 하시면 여행을 가시죠? 그쵸? 그러면 생각이 참 달라요. 도전의식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달이 더 생겼네? 자, 그러면 내가 그 골드 디렉 가면서 이 매니저를 보내려고 했던 그 분을 이 매니저를 찍고 그분도 골드 디렉을 3번 하면 갈 수 있겠네? 두바이를? 그럼 나 말고 한 명이 더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1번 도전의식 있는 사람. 2번 도전의식이 없는 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달이 4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월이 좀 힘들 것 같아. 골드리렉을 갔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해서 두바이 가야지라고 이제 본인과 이제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양상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사업을 해면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런 연락들을 제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유니시티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범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도전 의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화. 이렇게 박혜정 대표님이 한 번씩 저에게 벤치마킹의 신이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잘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저는 크게 되고 싶었고, 이 자리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많은 분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윤씨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직급이 없을 때부터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게 잘 되는 그룹, 잘 되는 집이 있죠. 좀 안 되는 집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안 되는 집 거는 딱 보면 왜 안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 행위를 절대 안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사업의 좀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영남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럼 당연히 박혜정 대표님 쪽에도 좋은 게 있었겠죠. 제가 막 다 따라 했죠. 그런 변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그룹이든 또 스폰서님 라인으로 봤을 때 어디선가 이렇게 봤을 때 좋은 것을 따라 하려는 변화, 개인의 변화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라인과 그룹을 이끄시는 분들도 이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 저희가 이제 결론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해야 하나,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성. 이게 좀 너무 중요하죠? 꾸준하게 한다는 것. 어떤 일을 7년, 8년, 10년, 15년 한다는 것. 쉬울 수 있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뭐 스폰서님이 급여를 주는 게 아니죠. 회사를 통해서 내가 지킨 규칙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재가 없죠.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없다 보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 초기 분들은 이런 말도 하셔요. 스폰서님 출퇴근을 좀 시켜주면 안 되나요? 사장님 9시 어디든 그럼 한번 가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지속성이 이 본인 스스로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때마다 저희는 그 꿈을 잃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 아예 그러니까 하루 쉬고 이틀 쉬고 5일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요. 좀 나누어서라도 천천히라도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저희 사업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에 준하는 것들을 빠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저는 고개더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직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개더를 하고 있고 저는 루비 뭐 이전까지는 고개더를 실제 매일매일 공유를 해서 저의 그 작은 카톡방들에 올렸었어요. 루비까지. 매일. 매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되는데 그걸 올리면 이제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끔 올리는데 올려요, 지금도. 어느 방에 올리냐? 사업을 좀 지지부진하게 한 방에 올려요. 저희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나 우리 방에 스푸너님 그 고개도 올라오던데 이러면 이제, 죄송해요. 방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장을 필두로, PCM을 필두로, 그 산하가 더 열심히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뭐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지속성이 일어날 때 저희가 엄청난 확장성이 갑자기 생겨요. 내가 꾸준히 해 나갈 때 갑자기 확장이 돼요. 갑자기 어디서 멋진 분이 들어와요. 근데 그 좋은 분이 나온다는 걸, 좋은 리더가 나온다는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동. 뭐 솔선수범. 박민주 대표님 올해 그 랠리 하실 때 뭐라 그러죠? 분골쇄신 뭐 이런 이야기. 이게 뭐 글로벌 앰베서더가 사실은 뭐 이게 최고 직급이고 이미 뭐 다 갖추시고 누리시는데 내가 뼈를 갈아가며 이 일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좀 사실 신기한 일이기도 하더라. 결국은 저희가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꿈이 클수록 그 행동의 지속력도 올라가고 그 행동을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그 좋은 리더는 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직급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내 파트너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일은 없죠. 저희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는 거에 뭐 반틈, 뭐 70%, 50%전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도, 이게 물이 100도에 끓는데요. 내가 한 120도, 130도 끓어야 내 밑에 좀 내려가면 100도 끓는 분 계시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면 또 80도 떨어지고요. 조금 내려가면 50도, 저 밑에 가면은 차가운 물이에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뜨거운 것이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뭐 이제 그쵸 그 컨택을 위해서 또 신규 컨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행동을 하시다 보면요 결과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저희 뭐 사업하시면 그 말 하잖아요. 직급이 깡패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되냐면 결국은 행동하는 사람은 결과를 가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직급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행동하는 좋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다. 동기부여. 일단 그 좋은 리더 분들은 동기부여가 이제 스스로의 동기부여는 이미 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 평탄한 것은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이제 제가 사업가잖아요. 유니시티 말고도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다 보면 어떻게든 자기 분야의 결과를 내신 분들이 계셔요. 자기 분야의 결과를 낸 사람. 그분이 어떤 결과로 가고, 이거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분이 자수성가했는데 자린고비야, 그거 상관없어. 그냥 그분이 성공한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성공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결과를 냈다는 건 어떤 일정 부분의 힘든 과정을 분명히 거치지 않고는 절대 저희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그래서 외국은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을 굉장히 예우를 하죠. 좋은 차가 지나가면 차를 진짜 실제로 비켜줍니다. 왜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먹고 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데 이 동기부여라는 게 본인 스스로는 당연히 되셔야 돼요. 내적 동기부여. 근데 이게 이제 스폰서로부터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대표님들이나 상담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멘토가 되는 분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내적 동기를 받는다. 이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하죠. 결과를 함께 가져가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직급이 없었고 지금 골드 디렉터였지만 어느 순간 되면 PD가 되시고 사파이어가 되셔. 누군가에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그쵸? 스폰서님께 계속 이제 내적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좋은 리더 아니에요. 스스로 해내실 수 있는 힘이 참 필요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루트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겠죠?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스스로 동기부여 받으시고 누군가에게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동기부여가 참 얼마나 무섭냐면 조직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거든요. 이 동기부여가. 작은 동기부여, 내가 시킬 수 있는 그 동기부여 하나가 나의 팀을, 나의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좋은 리더란 동기부여를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겠다. 그럼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소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걸 소통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생활. 예, 사생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비즈니스적인 소통을 해 나가시니까, 뭐 상담도 뭐 소통의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제대로 안 하는 분은 스폰서 파트너 간의 소통이 잘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런 상담, 그다음에 뭐 건설적인 피드백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저희는 이 소통이란 부분,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뭐냐면, 그물을 짜는데 뭘로 짜요? 사람으로 짜죠. 저희는 사람으로 그물을 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잘 해나가셔야 되는데, 소비자도 연결이 필요하죠. 사업자도 연결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사업자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파트너로 연결되는 것도 필요하고,
스폰서로서 연결될 역할도 다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한 곳에만 속해 있는 분이 없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딱 스타트를 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스폰서이기도 하고 나의 스폰서와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럼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는 스폰서로 보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요. 이 사업을. 근데 기왕이면 대화를 할 때마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더욱 나가서 스폰서님께 힘이 되는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스폰서님도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살면은 뭐 다 힘든 일이 생기죠.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죠. 표시를 안 낼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도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긍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소통을 하는데 계속 그 사장님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커트해요. 사장님, 이게 결국은 그럼 안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요? 되는 이야기. 사장님, 그 이야기 계속 저희가 힘들잖아요. 되는 이야기 좀 해보실까요? 해서 이렇게 좀 대화를 긍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역지사지 하면 되죠. 왜 안 하냐 할 필요 없어요. 예시가 하나 생각나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사나 이야기예요, 다. 이제 제가 이제 어느 PCM 후원을 하게 됩니다. 후원을 해서 이제 신규죠. 신규분이 이제 가족도 많이 있고 뭐 내가 그래도 이야기하면은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되고 이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먹을 분들도 좀 있고 꾸준히 잘 해나가 보고 소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저와 대화를 했어요. 그 PCM도 계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바로 이행을 하시진 않았겠죠. 그랬는가 봐요. 그 두 분의 관계는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PCM 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거짓말을 했대. 왜, 대표님 있고 다 있고 하는데 왜 거짓말 하냐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저와 대화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셨죠. 할 수 있다고 그때는 자신감이 생기셨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환경적인 거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접하게 후속다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사그라들 수도 있고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여러 가지죠. 그분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지. 아닌데 그 말 앞에서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반문합니다. 이분이 PD신데 사장님 저한테 맨날 사파이어 간다고 몇 번 말하셨는데 왜 안 가셨어요? 저한테 거짓말 하셨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한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사파이어를 가려는 마음가짐이 진심이셨을 겁니다. 근데 뭔가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괜찮고 이제 나타난 소비자는 이게 역지사지라는 이야기 제가 드려요. 그리고 사람이 입 밖에 내서 백을 지켜내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그게 또 말처럼 됐으면 저희가 다 갔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노력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핀업도 해야 되고 그렇더라. 듣는 사장이 안 삐지셔야 될 건데, 예, 그래서 역지사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 좀 가세요. 네. 통찰력. 음, 미래를 보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죠. 저희는 누구나 좋은 리더의 기본 덕목입니다. 통찰력.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기도 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미 씨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아이템이 너무 좋고, 네, 돈도 벌겠고, 근데 나와 같이 하는 누군가도 같이 벌 수 있겠고, 이게 뭐가 아무튼 다 괜찮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제가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진 않더라. 그거는 노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괜찮다라는 그 감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 100을 알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난 사업가가 아닌데 그런 통찰력이 어떻게 봐지나. 저희는 이게 메가월드라는 그 항공모함에 지금 다 실려 있거든요. 다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종종 그 망망대해 뛰어내리는 분이 계셔요. 그 안 뛰어내리고 그 항공모함에서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해나가면 이 배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점점 직급이 올라올수록 가까이서 저희 멘토들을 이제 가까이 보게 되죠. 박미주 대표님도 그렇고. 그럼 옆에서 자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대신 봐주는 분이 또 계셔요. 그 과정에서 나도 점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배에서 좀 안 뛰어내리면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 저는 뭐 사업 때 늘 메타인지 강조를 드리는데 이 메타인지라는 게 누군가를 비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잘못을 찾아내라 이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내가 부족한 거, 잘하는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이 잘 되려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해서 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말하는 메타 인지다. 비관하고 비방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또 통화로 상담을 하는데 수보노님 나는 내가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막 본인을 비방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 그럼 하루에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알고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메타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책임이 참 필요해요. 좋은 리더는요,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실제 사람이란 동물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처음 할 때 제가 늘 뭐 외치던 뭐 슬로건처럼 자, 소비자는 나를 만나면 케어가 돼야 하고 사업자는 나를 만나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처음에 사업의 지론이었습니다. 음, 그 소비자분이 굉장히 건강해지시고 왜냐 만났으니까 연으로 닿았잖아요. 그분이 건강해지실 수 있게 참 노력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니 소개라는 것이 막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만한 믿어지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누굴 갖다 줘도 욕은 안 먹겠다. 이 판단 서야 되거든요. 근데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책임졌기 때문에. 사업자도 동일하죠. 나의 성공을 우선해서 내 파트너의 성공이 우선하면요. 그분이 그걸 압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알아요. 그래서 저분이 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한 배에 탔으니까. 어쨌든 그분의 인생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주는 순간. 끼어든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공하실 때까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 나간다면 마음이 상할 일도 또 힘든 과정이 와도 저분이 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거야. 네네, 이제 이건 스폰서로 놓고 보는 거죠. 소비자도 내가 아직 건강이 이런데 저분에게 계속 안내를 받으며 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쵸? 제품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내가 뭔가 더 많이 좋아질 거야. 그게 이 책임감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연결된 분을 책임지고 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좋은 내 덕목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나의 소비자를 또 사업자를 성장시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 PR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중해 저희 크루즈를 다녀왔죠. 글로벌 앰베서더 이번에 이진옥 대표님의 초대로 저희가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스스로 PR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앰베서더가 나오시면서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했고, 유니시티 64개국 진출돼 있나요? 전 세계에서 제가 최연소로 현재 더블 다이아몬드입니다. 박수. 대놓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또 타이틀이 더 있다면, 두 명의 지혜를 이제 모신 사람이기도 하죠. 글로벌 앰베서더가 전 세계 두 명밖에 없어요. 이진욱 대표님, 박미주 대표님. 근데 그 두 분이 핀업을 하실 때 저도 핀업을 한 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금 몇 개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 하는데, 뭐 너무 이제 꿈 같은 시간이었고, 이제 박미주 대표님 사진도 많아요. 늘 제가 사진을 스폰서님과 찍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왜 또 의미가 있냐. 제가 8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도 하반기에 소비자였는데,
여행을 이탈리아 본지 저희가 워낙 제가 먹는 제품의 양이 있다 보니까 그 여행권을 땄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유니스티 첫 여행은 로마를 다녀옵니다. 이탈리아. 그때 이제 골드 디렉터죠. 박미주 대표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놨었어요. 언젠간 이 사진을 쓸 날이 올 거다. 8년이 지났잖아요. 8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번에 지중해 크루즈가 터키, 이탈리아, 이제 그리스를 이제 다녀오게 되거든요. 8년 만에 이탈리아를 다시 갔는데 제가 더블 다이아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참 그게 저 스스로 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대표님들과 또 수보님과 사진 많이 또 남겨놓으시고 그 주인공이 점차 되어져 갔으면 이제 뭐 크루즈 안에가 너무 좋아요. 계속 먹고 놀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스위트 가장 좋은 이제 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에 또 보시면은 아예 뭐 지하에 이렇게 그쵸 탈출도 못하는 뭐 그런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 없는 방이 있죠. 룸은 커도 창문이 있는데 안 열리는 방도 있고 저희는 이제 아예 문까지 다 열리고 이제 바다도 볼 수 있고 가장 좋은 이제 스위트룸에 묵게 됩니다. 인당 뭐 1,500만이 넘어가는 여행으로 제가 들었고 이렇게 멋진 또 그쵸 이진호 대표님, 박민주 대표님 함께 또 이용재 대표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또 새로운 매력을 제가 또 느끼게 되고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쵸? 나쁘지 않죠 수영복? 그래서 이제 자랑을 좀 해보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리더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 제가 드려볼게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비전. 이 좋은 리더는요, 변화의 감지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뭐 책도 많이 읽는 것도 맞고요. 뭐 뉴스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한 해를 딱 보잖아요. 한 해. 그러면 뭐 트렌드 코리아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넘어올 때 박민주 대표님이 트렌드 코리아 또 저자를 또 초청해서 저희한테 좋은 강의 또 듣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이 좋은 리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비전을 보여줘야 되죠. 비전이 뭐냐?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래 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감지해야 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라인에서 그룹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네트워크 마케팅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 큰 단위에서 이제 그쵸 대표 리더분들이 해결하실 일도 있지만 저희 각각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정확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시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전은 그게 있죠. 중국 시장이 열릴 거잖아요. 중국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느 일정 되면은 열리는 걸 저희가 이제 공지 이런 거 뭐 뉴스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요. 중국이 14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구로도 그러면 그런 시장이 열는데 가까이 송도에 공장을 왜 짓겠어요? 메이드 인 USA는 중국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북아시아를 놓고 봤을 때 한국에서 생산해서 가야 되고 기타 등등 쫙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중국 시장 딱 열리는 순간부터 화교가 많은 나라들 있죠.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진출돼 있지만 걔들이 훨씬 더 영향을 받아서 많이 커질 거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괜찮겠네? 준비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야죠. 비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스폰서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지사항뿐만 아니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부분을 많이 말을 하시잖아요. 이게 감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옆에서 또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목표의식이 좀 뚜렷, 집중력.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해야죠. 필요한 걸 아는데 안 하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입니다. 아까 12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일상에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실력이 올라가고 하루아침에 좋은 리더로 탈바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나는 말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설득력 있는 또 강의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목표가 있다. 난 좋은 강사가 되고 싶다.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갑자기 강의를 잘하나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필요한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책도 좀 중간중간 읽으시고, 사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강사의 강의도 들어보시고, 벤치마킹해서 본인 STP도 새로 만들어 보시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나는
그 제품 컨셉을 잘 잡는 강사가 좀 되고 싶어라고 만약에 정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라이센스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1년에 그 사람 몸에 대한 걸 많이 알고 공부를 더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시면요. 이거를 일상에서 갈고 닦으면서 실행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래서 저희가 고개더를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시다 보면요. 꾸준하게 하면요. 멘탈은 자동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비전을 봤습니다. 꿈이죠 또. 목표가 정확해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할 일이 있는데 힘이 들어서 힘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자꾸 맨날 힘이 빠지고 멘탈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죄송한데 꿈과 비전이 크지 않으신 거예요. 꿈과 비전,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요, 멘탈이 흔들릴 새가 없습니다. 왜 일하기도 바쁘니까.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이라도 하나 하는 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회사에 이제 출근해 있거나 이러거나 할 때, 그, 머리가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저도 뭐 다 잘 되면 좋지만, 뭐 파트너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잖아요? 갑자기 좋아하시는데요? 어려울 때도 있다니까, 이종성 사장님 막 웃었는데요? 농담이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절대 더블다이아 될 수 없습니다. 박미주 대표님은 그 어려운 거를 10배, 20배 더 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 자, 그러면 저도 힘들 때가 있다. 그럼 저는 막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머리가 쉬어야 되면 그 택배 싸는 데 가서 그 저희 이제 회사 뭐 찾고 막 택배를 싸요. 까대기 한다고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우리 직원들이 오니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막 10개, 20개 막 해서 하면 갑자기 그 이제 저희가 뭐 출하팀 따르고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야, 대표님 와서 또 택배 싼다 이러면 이제 뭐가 심기가 안 좋은 거예요. 막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해요, 머리를. 그리고 다시 가서 뭐 유니티 미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러면서 그냥 다 잊어버려요. 운동은 안 좋아해요. 운동을 잘 못하고. 그래서 운동이신 분은 좀 운동을 통해서 그런 멘탈을 좀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진짜 강의 듣는 거다. 그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힐링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이 꿈과 목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가져가는 게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붙어요. 결국 저희 사업은 사람에서 시작과 끝이고 직급이 올수록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역량이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좀 귀담아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표시가 나잖아요. 아,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또 나이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이가 좀 있는 사업자인데 파트너 중에 좀 젊은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요즘은 어떤 생각이 조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는 거. 저는 제가 젊은 나이에 했으니까 나이가 있는 연륜에서 오는 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사장님들 중에 연배가 50대, 60대 넘어가는 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즘 뭐가 힘들고 어떤 마음이신지를 이렇게 이제 관심 가지고 제가 들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 하면 수용해서 저는 실행을 좀 하죠. 근데 결국은 저희 사업이 아주 시간이 지나면 인문학, 심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을 하고 길을 이렇게 막은 분들은 일이 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직급이 생길수록 주변에서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부만 하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이제 될 집안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막 비판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고 좋은 이야기. 왜? 생각한 거거든요. 그 그룹에 대해서 더 잘 될 방향. 그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좋은 리더의 자질이죠. 진정성. 저는 진짜 이 정성이 성공과 실패를 조율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뭐 제품도 전달하고요. 사업도 전달하고요. 그 저는 이렇게 뭐 솔직하게 어느 때는 패를 까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 너랑 같이 하고 너가 먹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어.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뭐 아닌 것 같고 막 유니시티 비전만 보여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꼬신다고 너가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봐서 5번 좀 정확히 들어보고, 근데 마음은 꼭 너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진정성 있는 저는 말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너한테 좋은 기회만 주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난 같이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좀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이 사업에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파트너분들에게도 그래요. 제가 오히려 든든하고 의지를 할 수 있는 파트너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마음을 좀 표현을 하죠. 감사하다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평생 가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젊으니까 이제 저희 이제 60대 넘어가는 사장님들께서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녀분이 저랑 비슷하니까 이제 저는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어때요? 그러면 좀 자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사장님은 은퇴하려고 그쵸?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의 진심이 통하고 서로의 그 정성을 쌓았더니 참 어려운 일이 없더라. 그래서 유니씨를 통해서 많은 멋진 분들 또 나를 지켜줄 스폰서님을 포함해서 또 든든한 파트너분들이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그분에게 정과 성을 쏟았기 때문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멋진 리더를 만나실수록 놓치지 않고 정과 성을 더 쏟아야 될 것 같고, 작은 걸 만나도 그걸 진정성 있게 모든 분에게 해야 되죠. 규율 원칙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 도덕성하고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규율이 있어요. PCM 요번에 세미나를 통해서도 발표를 이제 하셨죠. 메가월드의 규율과 원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깨라고 있는 건가요? 지키라고 있는 건가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지켜나갈 때 이 사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 변함없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간의 규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형제 라인끼리는 교류하지 말라가 정해졌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정해졌죠. 술 당연히 안 되고요. 식사도 하지 말라고 강의를 가도. 예, 먹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드시고 가라고도 안 하고 인사로도 안 해도 됩니다. 그 규율로 정했으니까. 예, 좋은 강사 서로 크로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행동도 규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인 행위를 미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행동은 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메가월드 술문화 금지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행동을 지켜야 내 사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칙과 규율. 그다음에 그 출석이죠, 출석. 필참으로 정하는 부분은 빠져서 된다, 안 된다.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핀이 높다고 내가 안 움직여도 내 사나가 뭐 다 리더들이 계셔서 움직여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될 일. 그건 일단 죄송하지만 이게 뭐 저랑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스폰서님께 많은 후원받아서 성장하고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성장을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살만해지니까 내가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안 맞죠.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 좀 잘 너무 막 세게 말하는 거 아니죠, 사장님들? 괜찮으시죠? 네. 마음가짐은 제가 아까 반복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리를 해적, 내적 기술. 그래서 이제 자부심이 필요해요. 저희는 메가월드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신감은 본인이 하루에 작은 거라도 해 나가시다 보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이 신뢰가 뭐냐면 내가 확신 있게 어떤 걸 전달하고 에너지를 전달할 때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내가 잘 약속을 지켜나갈 때 상대방어를 통해 나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신뢰 얻는 걸 넘어서서 내 인생을 걸고 오실 수 있는 멋진 파트너 분들도 생기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인생을 걸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좋은 리더가 아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나올 확률도 적고 가끔 또 나와서 문제죠, 저희가. 어쨌든, 좋은 리더가 나올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본인들이 이런 마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양면서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던데, 저희가 양쪽의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MBTI로 보면 F인데 T고,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관대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급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해 나가셔야 하고, 관대하게. 그리고 이제 저는 사업할 때는 저의 업만 할 때는 좀 칼 같은 사람이에요. 칼 같은 사람.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딱 정말 이거는 매너에서도 벗어나고 뭐 상도도 딱 아니면 이거 화낼 필요도 없죠.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리고 절대 그분하고 비즈니스 안 하면 돼요. 제가 그게 딱 칼같이 좀 명확한 사람. 근데 유니시티에서 저분이 아닌 모습이 있네. 칼같이 딱 하면 이제 다 집에 가야 돼. 제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그냥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업이 그래서는 제가 성공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하게 해야 되고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저분이 저러는 지는 이유가 있을 거지라고 해 나가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 규율 원칙 있죠, 위에. 이 규율 원칙이 있어서만큼은 엄격해야 하는구나. 를 제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거죠. 다 뭐 받아들여주면 돼요, 파트너. 근데 이게, 그쵸, 원칙적인 걸 빠지시면서 후원을 해달라고 안 맞잖아요. 엄격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열정과 자제력. 저희는 이제 에너지 넘치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열정적으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TPO라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맨날 붕 떠서 에너지만 있는 분한테 또 내 인생 맡기기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제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책임지고 사업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그 뭐죠? 쇼더 플랜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플랜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양쪽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감성적이지만 또 이성적이어야 하고 이런 부분 좋은 리더 또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좋은 리더를 다 여기 지금 되실 건데요. 그래도 저희가 올해 남은 25년 많이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맥월드 안에서. 그래서 성장을 이끈 리더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가치 공유가 잘 됩니다. 이 성장을 이게 주력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 가치 공유. 자, 이게 저희 그룹은 메가월드 안에서 사업을 하죠. 근데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기마란 그룹.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슬로건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메가월드 김아라 그룹입니다. 이 가치예요. 이 가치가 뭐냐? 건강해지는 것도 꿈을 이루시고, 그쵸? 부자가 되는 것도 꿈을 이루시고, 누군가는 강의라고 해서 강의에 대한 꿈도 이루시고, 그 꿈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 이 가치 공유가 참 중요하다. 저는 건강과 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니스티가 그게 부합하기 때문에 참 가치 있다. 뚜렷한 목표 2번.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리더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내 산하는 몰라. 이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도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모션도 뚜렷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뭐 라스베가스, 뭐 PC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두바이가 지금 현재 상반기가 걸려 있고, 얼마 전에 슬립 에세셜 프로모션을 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신규를 많이 하는 것. 신규 초대. 그래서 2달간 제가 좀 프로모션 걸어서 신규 초대를 했는데, 50명 정도가 신규로 오셨고, 현재 20명이 시스템 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거 목표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뛰고, 그쵸?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안 움직이시던 분들도 움직이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더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요즘 많이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가 그 그룹 그러니까 그룹에서 어떤 걸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목표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3번 정밀한 시스템. 뭘 하는지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PCM이 많은 또 라인에 뎁스 라인에서 누군가가 또 멋진 분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분 후원에 나갈 때 위에 각각의 또 PCM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서로가 함께 아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관심을 넘어서서 내가 이 속해 있는 곳에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거를 이제 공유하고 해 나가는지 잘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4번은 제발 저기 피드백을 좀 받으셔요. 피드백 저희가 뭐 서로 하지 말자 이러는데 생산적 평가가 참 중요해요. 비관은 필요 없어요. 못했는 거 말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잘할 거만, 그러니까 잘해 나갈 부분만 저희가 대화를 하면 되고 저도 이제 박미주 대표님께 뵙고 하면 제가 그때그때 좀 생각했던 부분에서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검증할 때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화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올 초에 또 뭐 당연히 하고 만나뵐 때마다 이제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제 던지듯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그걸 적용하니까 훨씬 더 사업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스폰서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보여줘야죠. 그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두 번째, 지적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라도 좀 성취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달 조금 해보실까요? 저도 이렇게 좀 도와나게. 이게 맞지.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뭐 사파이어 루비인 거예요.
1박 2일 가시거나 1박 2일 가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박 2일이나 뭐 홈미팅 마치고 직급이 있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앉혀놓고 하는 거죠, 계속. 막 성공 8단계 막 이야기 다 하고 막 이렇게 고개도 사장님 뭐 고개도 본인도 안 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게 아는 거를 가르치는 게 피드백이 아닙니다. 생산적 평가는 뭐냐? 이분이 성장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핵심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그게 안 된다. 그 입을 다무시는 게 낫죠. 본인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 좀 대표님한테 상담 좀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5번. 실천. 이제 말했죠. 본인이 안 하는데 뭘 하라 자셔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덕성 말씀드렸죠? 내가 안 하는데 하라고 말한다? 이거는 우리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리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올해 변화하면서 저희 팀에서 노력했던 거는 줌북데이를 만들어서 책을 좀 같이 읽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같이 읽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꼭 접속하는 줌 데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간 줌 강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눠서 다 참석을 잘 하시지만 이날만큼은 좀 다 들어오세요 해서 같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한 달간 읽었던 책을 이제 그 애프터 하는 시간에 이렇게 책도 공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월드 추천 도서도 진행을 하고 제가 꼭 좀 읽었으면 좋겠는 책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니까 이게 뿌듯한 것 같고요. 서로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한마디씩, 한 문장씩 공유도 하고, 이건 또 필드에서 써먹어보자, 이런 거를 해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호선 그 강사님 와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또 좋은 또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하여 제가 이렇게 좀 올려봤습니다. 그 1차 산업이 변하지 않거든요. 1차 산업은 밭 읽어서 씨앗 뿌리고 열매를 얻고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AI가 해도요. 1차 산업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변의 이제 진리라는 거죠. 농사짓기. 저희 사업 농사짓기와 동일합니다. 이게 내가 밭이거든요.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가꿔야 합니다. 저는 농사 안 지어봤지만 뭐 같은 작물 계속 심을 수도 없고 좋은 비료도 줘야 되고 뭐 밭도 읽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매너리즘이 뭐냐면 그걸 안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밭은 끊임없이 나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씨앗은요? 많이 뿌릴수록 좋죠. 그리고 뭔 씨앗인지 알고 심으면 좋은데 저희는 모르고 심잖아요. 모르고 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멋진 열매가 맺힐 거고 또 심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자기 혼자 또 자라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씨앗은 어떻게? 많이 뿌릴수록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영원히 거두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3대 상속을 하면서 영원히 얻게 될 이 열매를 거두는데 뭐가 힘듭니까? 잘 가꾸고 잘 심으면 될 것 같고, 이제 고잉이죠.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을 좀 하시고, doing,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becoming. 저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사짓기와 동일합니다. 또 이제 자랑 좀 더 할까요? 23년도에 아이슬란드. 박미주 대표님 글로벌 앰베서더 달성하시고 초청받은 여행에서 이제 가게 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년도 안 된 일인 거예요. 기간으로 보니까. 근데 막 벌써 한 1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살아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슬란드 또 여행.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제 위에 스폰서님들이 좀 계시잖아요. 박, 박, 박정호 대표님, 그쵸? 뭐 박옥선 대표, 이게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GA 여행을 갈 기회가 아직 뭐 2번, 3번 이상 남아있다. 말고도 스폰서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 나는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감사하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내는 걸 넘어 이제 따라가는 걸 넘어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걸 보게 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제 꿈꿔보죠. 이제 기간으로는 박미주 대표님 못 따라잡으니, 최연소 글로벌 앰베서더는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의 또 꿈을 키워나가 봅니다. 아니, 블루라곤이라는 곳인데 오른쪽 사진에 잠옷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하늘색 우윳빛 너무 예뻐요. 희한해요.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멋진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여행이 생기는 기회가 됐을 때 도전하셔서 이뤄내셨으면 그래서 빨리 그 위에 대표님들 글로벌 앰베서더 가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도 다이아몬드로 함께 가시고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나도 20명의 다이아몬드를 만들면서 글로벌 앰베서더를 가는 꿈을 좀 꾸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양면성 말했는데요. 독재자가 좀 나쁜 말이긴 하지만 자비로운 독재자.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사업에는 강압성도 좀 필요해요. 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비로워야 하지만 이 시스템을 100%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칼같이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본인한테 좀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남은 25년, 좋은 리더로 모두 함께 성장해서 메가월드 지금 천주의 PCM 외치고 있잖아요. 그 천주의 PCM에 또 뭐 많은 분들 또 오시고 또 이뤄내고 업계 1위의 꿈도 함께 이뤄내고 이런 꿈을 꾸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는 그렇죠. 존경을 한다는 것이 뭐 스폰서님께 최고의 선물일 것 같고 박미주 영재 대표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저희 또 업라인 스폰서 계보 스폰서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더욱 성장하고 그룹의 힘이 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 수식어가 참 많네요. 벤치마킹의 신, 뭐, 최연소 체미스 클럽, 꿈을 이루어가는 김아랑 그룹. 한 분의 성공자의 어떤 휴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편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듣는 그런 강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